필기하시는데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사시 공부를 했다고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관계요건이라는 개념은 그 법학 교과서에 있는데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 얘기를 왜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 법학 전공 시험이 아니라 수능 시험이지, 수능 국어 시험이지라는 생각을 놓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확 보이더라고요. 자, 일단 필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수능에서 먼저 전제된 게 뭐냐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미 진짜로 정말 빡세게 정리를 해놨어요. 일부 수능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법률 행위는 그런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종류는 크게 4가지를 그 문제에서 냈어요. 지문에서는 계약과 단독행위를 냈고요. 보기에서는 상속과 증여까지 추가해서 냈어요. 그러면 계약의 단독행위의 상속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계약은 합치돼야 되고 얘네들은 일방이고 얘네는 다시 합치돼야 돼요. 그러면 채권 채무가 쌍으로 생겨. 그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증여는 편무계약이에요. 한 번만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지문의 예시를 가지고 보자면은 3단락 예시예요. 자,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급식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소비자라고 할게요. 보통 원청업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또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힘들어하니까. 그럼 급식업체의 권리가 있을 거고요. 급식업체의 의무가 있겠죠. 내가 일단 급식 납품업체면 어떤 의무가 있겠어요? 급식을 납품할 의무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소비자는 급식 납품을 요청할 권리가 있겠죠. 반대로 돈을 줘야지. 그래서 소비자의 의무는 뭐겠어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당연히 급식업체는 대금을 요청할 권리가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채권자, 채무자는 누구예요?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무자, 요청 권리를 갖고 있으면 채권자, 그것에 응할 의무가 있으면 채무, 그 사람은 채무자. 자,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는 누굽니까? 자, 잠깐 집중해봐. 채권자, 채무자 누구예요,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 누구예요? 채권자, 채무자 급식업체입니까? 소비자입니까? 필기하고 생각해도 돼. 거의 뭐 갑자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데. 자, 30초 줍니다. 필기하고 채권자, 채무자 누군지 생각해봐. 채권자는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채무 갖고 있는 사람이야. 맞죠? 필기하시고 채권자, 채무자 누군지 생각해봐요. 왜 어려웠는지 알겠어요? 굉장히 빡세게 잡혀 있었어야 돼요. 자, 봅시다. 다시. 채권은 뭐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청할 권리야. 채무는 뭐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행위를 해줄 의무야. 자, 그럼 봅시다. 그대로 들어올게요. 급식업체는 채권자라고 보자면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대금을 요청할 권리가 있죠. 반대로 소비자는 급식 납품을 요청할 권리가 있죠. 맞아요. 둘 다 채권자예요. 둘 다 채무자고요. 그래서 대금 요청에 있어서는 얘가 채권자고요. 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얘가 채무자예요. 반대로 급식 납품에 있어서는 얘가 채무자고요. 급식 납품에 있어서는 얘가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정보나 경우의 수가 빵 터져버리니까, 그런데 이미 기출된 거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안 털어주니까 애들이 다 터져 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격차반, 지금 5, 1등급 찍는 학생들만 따로 한 반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실전에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적당선에서 타협하려는 좀 욕심, 좀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데, 뭐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예약 지문 작년 수능 지문이고 작년 수능 만점자 몇 명이죠? 151명. 허수한 30명 뺄게요. 120명.
즉 실력으로 예약지문 뚫어내는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끼키야 100명 남짓. 오늘 이 수업은 전국 100등이라면 어떻게 풀었을지에 대해서, 또는 전국 100등 수준의 사고가 어떠한지, 또는 평가원이 생각하는 만점자는 어떠한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 선생님 실전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최상위권일수록 간단하지. 이거 하면 전국 100등인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럼 꼭 그래. 어떻게 하냐고요? 야, 너희 수학 30번 예전 그 킬러 문제, 손도 못 대겠는 그 문제 처음 보면 누가 풀겠니?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파이널에 정리하면 푸는 놈들이 생기겠지. 전국 청등에서 전국 100등으로 올라간 거야. 전국 만등에서 전국 100등으로 올라간 거라고요. 지뢰 겁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좀 풀악셀 좀 밟으세요, 여러분. 별거 없어. 이거는 일부 수능에서 한 거야. 나 설명한 것도 없어. 일부 수능 그냥 쓴 거예요, 저 그냥. 그죠? 필기했죠? 필기해야지. 선생님 10초만 잡고 저 이쪽으로 오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저한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이것도 좀 더 그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예약이었기 때문에 예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자 사실은 채권 채무라는 사전 정보 세팅과 급분한 세팅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약이 되게 좀 특이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약이 특이한 계약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이게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약의 결과로 발생하는 급부가 일반적인 계약의 결과로 발생하는 급부가 달라. 이미 여기서 잡았지. 급부는 특정 행위야. 무슨 얘기냐? 내가 SRT 타려고 기차 예매를 하고 돈을 냈어요. 그럼 나한테 생기는 권리가 뭐야? 기차 탑승을 요청할 권리가 생기지. 내일 1시에. SRT에 생기는 의무는 뭐야? 기차 탑승을 시킬 의무가 생기죠. 그러면 내가 기차를 예매할 때의 채권자는 나죠. 물론 얘도 채권자지만 내가 돈을 내버렸다면 이 채권 채무는 이미 소멸이 된 거잖아. 즉 현재 내가 승차권을 구입해버렸다면 그 순간 이 채권 채무는 소멸 변제 끝이에요. 돈 내고 받았으니까. 그러면 뭐만 남냐면, 지금까지도 일부 수능이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급부 청구 권리와 급부 이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예매의 특징이야. 이게 예매야. 예약이 아닌 이게 예매라고. 급부 내용은 뭐야? 기차 탑승이라고요. 됐어? 예매권자는 나. 예약권자 말고 예매권자는 나야. 여기서 이미 이 채권 채무는 소멸됐으니까 여기에서 채권자는 소비자야. 맞죠? 자, 그럼 봐. 그런 예매의 특징을 세팅을 하면 예매와 예약의 차이점이 보이고요. 다시 그 예약과 분계약의 차이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이 단락의 흐름을 보면은 예약으로 도입을 했다가 얘는 다른 계약과 다른데, 특히 기차표 예매라는 계약과 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이 단락 마지막 부분에
본 계약에 대한 정리까지 하면서 예약과 예매와 본 계약의 특징, 차이를 명시적으로 처리를 하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얘네의 급부입니다. 그래서 기차표 예매의 결과, 자 봐봐, 얘도 계약이야. 얘도 계약의 일종이야. 특이한 계약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다 계약들이니까 저 따라오세요.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전부 다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효과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냐, 사실은 지문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의사표시의 결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법률효과는 당연히 채권 채무예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채무까지 다 줘버리면 혼란스러워질까봐,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로 초점을 맞추는데, 자 일단 의사표시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은, 이게 법률 용어를 자꾸 안 써가지고 내 머릿속에 자꾸 헷갈리는데 지문을 바라다 볼게요. 지문을 보면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표현을 뭐라고 써놨냐, 이단락 세 번째, 네 번째 줄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줄인데 합의, 이런 표현을 써요. 합의. 일부 수능은 합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는 합의라는 표현을 써요. 3단락 A단락에서는 위에 다섯 번째 줄 보면요, 업체 공모, 신청, 선정되었다고 통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부 수능에는 합치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뭐 합의, 성립, 이런 단어를 써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기차표를 살 때는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기차 탑승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한 거죠. 승차권을 구입한 순간 의사표시는 합치된 거예요. 나 이거 내일 1시에 탈 거예요? 그러세요? 자, 그럼 봐. 그 결과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이런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법률 효과의 결과, 채권 채무가 생기는데, 여기서 생겨나는 급부는 당연히 뭐겠어요? 기차 탑승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건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극시법체, 여기도 보세요. 자, 여기서 자 급식업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급식업체 입장에서의 급부는 뭐겠어요? 급식업체가 채권자라고 보면, 급식업체가 채권자일 때 급부는 대금이에요. 대금 요청, 대금 지불. 맞죠? 이게 급부야. 대금이란 건 뭐야?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 재화 용역. 맞죠?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제공, 그에 대한 돈 납부가 일반적인 계약에서의 급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 계약이 제할, 따라서 본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채권 채무 생기는데, 여기서의 급부는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냐? 누구 입장에서? 주어는 누구? 채권자는 누구? 급식업체였다면, 채권자가 급식업체였다면 급부는 대금 납부가 된다고, 대금 요청이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급부는 재화 용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만 다른 거야, 얘만. 예약은 뭐냐? 의사표시 합치의 결과 얘는 급부가 생겨나는데, 그 급부는 뭐냐? 본계약 체결에 대한 요청 권리. 바꿔 얘기하면은 채권. 급부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예약은 특이한 거야. 여기에 들어갈 박스는 뭐예요? 채권이에요. 예약의 급부는 채권이라고요.
지문에 나왔잖아. 이걸 굉장히 빡세게 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도서관에 갔어. 어떤 책을 찾고 싶어.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다 찾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못 찾아, 절대로. 800번 때는 뭐 인문학인데, 거기서 몇 번째는 뭐가 있네? 800열 어딨지? 여기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즉 뭐예요? 틀이 있어야, 구조가 있어야 정보는 정리가 되는 거고 활용이 가능한데, 그걸 막 뒤섞어 놓으면 언제 그걸 찾고 있어? 상식이요, 그거 정말로. 여기까지 빡세게 필기 정리. 지문 보지 마. 여기까지 필기 빡세게 정리. 지문을 볼 거면 1, 2단락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빡세게 필기 정리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2분, 2분. 마이크 잡힙니까? 1분 정도 있다 시작할게요. 필기 다른 사람은 필기한 거 좀 읽어보세요. 자, 저한테 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문항은 주제 구조가 다 잡혀야 풀리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 문항, 우리 2단락까지 정보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잡혀 있어야 뭔 개소리지? 이건 급부지라고 털어내는데, 여러분이 일치로 봐봐. 지문이 처리가 안 돼. 내용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문제들을 들어와. 선지를 봐.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가서 발췌해. 되겠니? 아, 그렇지. 기차 탔으면 걸리지. 이 지랄하는 거야. 돈을 지불한 행위는 의무지. 근데 행위니까 급분가? 일본 괜찮나? 이미 틀렸다. 그냥 덮어라. 그냥 찍어라. 알겠어요? 똑바로 처리 안 할 거 어차피 틀리는 거야, 여기서. 선지에 일치, 발췌 독에 어그로 끌려버리고 세부 정보, 정보가치 내용에 어그로 끌려버리면
그치, 채권 맞지. 기차 탑승 걸리니까. 돈 지불했어? 행위네? 급부네? 이러고 있다니까? 왜? 돈을 내야 기차를 타니까 그 채권의 대상이 급부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끝난 거예요, 이미. 얘는 이미 끝났어. 머릿속이 이미 뒤죽박죽 됐어요. 알겠어? 못 푸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버리세요, 그냥 그럴 거면, 진짜로. 왜? 원점수 93년도 100분위가 99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원론서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재면서 시간감을 익혀야 돼요. 내가 A, B, C, D, E를 했을 때 30분이 걸리는구나. 중요한 A, B, C를 했더니 15분이 걸리는구나. 더 중요한 A, B를 했더니 12분이 걸리는구나. 정말 중요한 A를 했더니 8분이 걸리는 거구나. 그 A를 좀 더 정확하게 했더니 10분이 걸리는구나. 뭔가 이런 감각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일치발치도 어차피 틀리잖아. 자, 그러면 이번 선지도 볼게. 자, 주제구조를 빡세게 들고 오면 다 봐. 기차를 탑승하지 않았으면 봐. 나 따라오세요. 기차를 탑승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 맞죠?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했죠, 채권에 대해서. 뭔 소리야. 채권 포기라니까. 뭔 의무 포기야. 내가 SRT요? 내가 SRT 회사냐? SRT 회사가 한 티어자 의무 포기인 거지. 난 이미 돈 냈는데 뭔 놈의 의무가 있어. 이렇게 그냥 당연히 아웃인데 기차를 탑승하지 않았어. 의무인가? 이러고 있으면 진짜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시간만 날아가. 머리만 복잡해져. 존나 어렵네. 멘탈 다 터져가고 뒤에 다 틀리고 수학도 틀리고 있어, 씨발. 수학만 틀리겠어요? 수학도 터졌으니까 점심 시간 내내 친구들하고 답 맞추다가 씨발 인생 뒤져야 되나 옥상 한번 올라갔다가 그건 아니지 한강 갈까 이러다가 영어도 틀려. 뭐 하냐고. 재수해야지. 대치동에 이번에 인호쌤이 그러셨는데 대성학원도 막 커졌다 그랬고 시대인재도 커져가지고 7층만 뽑는다니까 나 이제 대성학원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 나는 가나 다군이 아니라 라군을 노려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뭐 하냐 도대체. 내년 또 볼 거야 여기서. 3번 선지. 기차를 미리 구입했죠? 나 따라와. 돈 내고 승차권 받았어요. 끝났어 그러면 나 이제 기차만 탑승하면 되는데 언제? 내일 1시에. 계약 성립시키면서 봐. 구입했다. 의사 표시 합치와 함께 계약 성립과 함께 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법률 효과에서 소비자의 의무 뭐예요? 대금이죠. 그 다음에 SRT의 권리 뭐예요? 대금 받는 거죠. 의무, 권리, 현재 끝났죠. 그럼 남는 건 뭐야? 소비자의 채권인 기차 탑승의 요청 권리를 내일 1시로 정해놓은 거잖아. 정답 3번이지 뭐. 깔끔하게. 뭐 자꾸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구조 똑바로 안 잡고 발췌도 해봐요. 어차피 틀려. 뭐 할 거예요 그거. 1년 공부 뭐하러 했어. 12년 동안 뭐하러 공부했어.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진짜 이 마지막 마스터피스 하나 딱 꽂아놔야지. 활용 점점 정점 용 눈깔에다 딱 점 찍어가지고 날아오르세요 여러분. 그냥 헛웃음만 나와. 계약이 없대. 헛웃음만 나와. 이거 발췌도로 풀어봐요. 없이 한다는 안 보여 또 막 씨발. 심각해 진짜. 심각합니다. 5번 선지. 미리 돈을 지불했어. 미래에 필요한 기차탑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 확보다. 이게 뭐냐? 이게 예약이지. 이게 예약의 정의의 결과. 예약의 급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빡세게 예매, 예약, 본계약, 정보 처리가 됐다면은 3번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 오케이, 이거는 예매라는 계약이구나. 이거는 예약이라는 계약이구나.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왜 이 지문이 이슈가 안 되고 뭔 쓰잘데기 없는 GPU, CPU 지문이나 막 뭐 수능 제대로 아는 놈 있나 싶어 난 진짜. 작년 수능 치고 나서 이 지문이 제일 이슈가 돼야 돼. 어렵잖아요. 이거 누가 똑바로 풀었어? 아무도 못 풀어. 아 진짜 변호사 할배 오셔도 못 풀어. 이건 대법관 와도 못 풀 수도 있어. 대법관 푸실 수 있나? 약간 선 넘었니? 아니야. 오히려 대법관도 뭔 소리지 이럴 걸 진짜? 뭔 개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될 걸. 왜? 야 40년을 법관 생활하셨어.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건 도대체? 아니 도대체 예약완결권은 얘기해놓고 왜 예약완결권하고 채권을 발생시킨 예약으로 나누는 거야? 도대체 채권 발생시킨 예약은 누가 하는 얘기지? 이렇게 된다니까? 사진 좀 올렸죠? 필기에. 그러니까 이게 법학 전공 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국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잘 가주셨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3단락 가지고 28번을 만드는데 야, 난 진짜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문제를 잘 냈어. 진짜 문제를 너무 잘 낸 게 뭐냐면 잘 들어요. 이게 자칫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냐면은 너희 수능 출제진들 이 새끼들 이거 니트니 지금? 이거 니트예요? 이거 니트입니까? 이거 KSAT 수능 시험이란 말입니다. 법률 전공 시험이 아니에요. 법학 적성 시험이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문제를 설계한 거냐? 이걸로 설계를 한 거야. 표 그려놓은 거 봐.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감탄하는지. 딱 5분만 정신 잡고 들으시면은 느낌 빡 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2단락 끝부분에 따라서 잠깐만 정보 처리 한 번만 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 법적으로 예약이라는 놈의 정의를 할게요. 1번 의사표시가 합치되고요. 2번 법률 효과는 특히 권리가 발생하는데 어떤 권리가 발생을 하냐? 그 권리란 건 뭐냐?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요. 권리 발생은 뭐다? 본계약 성립 권리 발생이다. 됐죠? 그러면 또 뭐야? 본계약은 이런 놈이야. 맞죠? 그러니까 예약은 두 단계인 거죠. 그래서 예약의 결과물은 뭐야? 1. 의사표시 합치. 예약 성립하면 2.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법률 효과는 권리 발생이래. 어떤 권리? 본계약 그대로 쓸게. 본계약 성립시킬 권리. 자, 그럼 봐. 그대로 쓸게. 봐. 본계약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권리 발생. 본계약 성립시킬 권리. 이게 뭐라고요? 급부라고. 재화 용역이 아닌 이게 급부라고. 예약에서는. 자, 그러면 예약의 결과 또 본계약이 있잖아요. 자, 예시를 들었어. 그래서 A단락에서. 일로 와. 자, 급식업체가 예약권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약권자인 급식업체의 급부는 뭐겠어? 이거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권리자, 급식업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의 급부는 얘라고. 됐죠? 일로 와. 그러면 본계약에 봐, 주어는 2명이야. 예약권자. 예약권자의 권리. 예약권자의 권리. 맞죠? 여기서 예약권자는 누구였어? 급식업체. 뭐라고? 대금, 지급, 요청, 권리라고. 맞죠? 특정 행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그 특정 행위가 뭐였던 거야? 여기서는 얘가 급부죠. 됐어요? 끝났어. 끝났다고. 표 봐. 봐. 예약의 급부. 예약의 급부.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본계약의 급부. 본계약의 급부. 얘가 들어가줘야죠. 됐어? 디귿 들어갈 건 뭐야, 그래서? 디귿 지급. 오케이. 기억 들어갈 건 뭐겠어요? 본계약 성립. 오케이. 본계약이 뭐야? 급식계약. 오케이. 정답 1번 끝. 오케이. 이게 왜 소름 끼친다는 건 줄 알아요? 법률 교과에서 이 내용은 없어. 법률 교과서에 지금 이쪽을 뭐라 그랬냐? 첫째, 채권 발생. 왜냐면 머릿속에 계속 중돌라서 그래. 나름 그거 공부했다고. 채권 발생 시인이야.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아예 없어요. 표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반면에 여기에 존재하는 표현은 뭐냐면 뒤쪽에 있는 이해관계권은 있어. 여러분이 검색해봐요, 진짜로. 심지어 법적 처리도 나와. 법무부 공문서에도 나와. 얘는 있어. 그럼 봐봐. 여기서 골라지게 답을 냈으면은 뭐라고 욕먹겠어? 야, 이거 법학 전공시험이니? 법률 전공시험이니? 라고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는 게 아니라 없는 내용을 갖다가 문제 성립되게 만든 거예요. 주제 구조 빡세게 잡고 예시사항들까지도 빡세게 그 구조 틀 안에 집어 넣어보면 표가 그냥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기억 디귿 들어갈 내용 가지고 그렇지. 예약의 급부는 본계약 성립. 본계약은 뭐야? 급식 납품 계약. 오케이. 본계약의 급부는 대금 지급. 대금 지급. 정답 1번 끝. 이렇게 설계한 거야. 즉, 여러분 생존 지식인 법률의 지식을 활용하면서도 집어넣어주면서도 리걸 마인드. 실용에서 필요한 법적 사고를 위한 논리 틀, 구조 틀, 정보 틀을 연습시키면서도 법률 전공 지식을 가지고 풀면 틀리게끔 설계를 해서 이 논쟁은 벗겨가면서 비껴가면서 변별도 해가면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지적인 자극을 주면서 성장도 시키면서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법률적인 지식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보지 않도록 굉장한 준비와 선생님으로서의, 교수님으로서의, 스승으로서의 의무와 애정어린 시선까지도 담겨있는 그런 지문이었던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일주일 내내 진짜 한 4일 동안 이 지문을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4일째 너무 감동받더라고. 필기하세요. 그냥 깔끔하게 답 나오는 게 보였을 거야. 그러니까 주제 구조 존나 빡세게 잡아야 돼. 꼭 이러면 나한테 그런다니까. 선생님 실전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 되면 네가 전국 100등이라고 진짜. 여러분 전국 100등이면요. 강남구에서 한 2명 있어요. 한두 명. 물론 이제 저기 시대인재랑 강남대성이 한 30명 있어. 그치? 강남대성 시대인재에 30명 있다. 그리고 고3이 강남 8학군에 한 5명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강남구, 이제 서초구 35등 한다. 오케이. 인정. 그건 인정. 우리 집이 저기 대구다. 그러면 이제 대구에 1명 정도, 2명 정도 있을 수 있어. 전국 100등이면. 아니네. 대구가 200만 인구니까, 250만 인구니까 5천만 명 중에 250만이 몇 프로냐? 5%냐? 오케이. 그러면 5%죠, 5%. 그러면 100명 중에 5명 있겠다. 수성구 1등 하시면 그 정도 되시겠네요. 무슨 개 쌉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왔어. 얘는 또 마지막 두 단락을 굉장히 빡세게 주제구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두 단락을 굉장히 같이 빡세게 주제구조 한번 잡아볼 거거든. 봅시다. 필기를 할 시간 줘야 되지. 여기 2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다시 1분, 1분씩 드릴게요. 4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잡히죠? 필기 잡고 있죠? 목소리 잡히고요. 여러분 그 잼미니 노트 방금 나눠드린 잼미니 노트 쓰세요. 잼미니 노트 나이소 300원짜리 잼미니 노트 나눠드린 잼미니 노트에 쓰세요. 물론 이제 책에 쓰셔도 좋고 쓰세요 좀. 자 갑시다 필기. 저희 한번 볼게요. 구조 잡을게요. 만약에 타인이 고의나 가실로 예약상의 권리자 가진 권리 실행을 방해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럼 어떤 책임을 물을 거냐는 거죠. 법률 근거. 누구든 고의나 가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플러스 위법성이 인정됐다. 그러면 뭐 불법 행위다. 자, 일단 첫 번째 성립 요건. 그래서 아까 내가 10월 학평에 나와 있는 지문이 참 좋다고 한 게 이런 거야. 성립 요건이라는 개념, 법, 규범, 법, 규칙 기억납니까? 성립 요건은 뭐야? 1번 고의가실, 2번 위법성. 그럼 뭐가 발생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문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 세팅에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정받으면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진다. 맞죠?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사라진다. 이유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세요. 갑은 예약권자, 채권자, 을은 그 예약에 대한 의무이행 채무자,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방해자라고 합시다. 어쨌든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을 했는데 이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얘든 변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채무를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변제가 발생하면 이미 소멸된다는 거야. 왜 소멸이 되냐? 소멸되는 이유는 급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즉 손해배상이라는 급부, 근데 누구라도 손해배상이라는 급부가 동일하니까 같은 급부가 있고 그 급부에 대한 채무가 있는데 채권 채무, 변제, 소멸. 어차피 얘든 손해배상이라는 급부는 동일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 안 돼도 구조 잡으세요. 그럼 풀려요 또. 필기하세요. 사진 올려주세요. 근데 이해가 돼야 될 거야. 시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과연 피해자나 가해자가 안 될 수 있을까? 선생님 전 가해자 안 될 건데요. 여러분 정말 실수로 차 사고가 났어. 그러면 보험 사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51대 49가 나오잖아요. 51이 가해자야. 그러면 5대5가 나오면 가해자 피해자가 없거든. 근데 진짜 내 책임이 51로 나오잖아요. 그럼 가해자가 되는 거야. 정말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내가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툭 맞고 쓰러졌어. 나한테 신고를 해서 CCTV 봤더니 진짜 툭 맞고 쓰러졌어. 난 몰랐어. 가해자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위험하다니까. 아까 그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하잖아.
세상이 흉악하단다. 그 단단한 뭐 단어들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 그건 감정의 문제고, 경찰서 가가지고, 재판 가가지고, 재판장님,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소리 깜빵이나 가 이렇게 되겠지. 알 거면 알아야 된다니까.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해결이 달라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급부 이행되지 않는 문제. 어떻게? 채무자가 고의가실임을 증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해버리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기네요. 그럼 봐. 자,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고의가실이 없다라고 증명을 했을 수도 있고 증명을 못했을 수도 있어. 증명 못하면 뭐가 생긴다? 채무 불이행 책임. 지금 마지막 단락 읽고 윗단락으로 거꾸로 온 게 아니라 미안해. 마지막 단락이 아까 4단락인 줄 알았어. 미안해요. 미안해. 이해해줘. 마지막 단락에서 끝단락으로 이렇게 거꾸로 읽은 거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읽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끝단락부터 먼저 처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증명이 되면 당연히 정보는 없어. 맞잖아. 증명을 못하면 채무불이행해. 증명하면 몰라.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이로 인해 책임을 지는 내용 때문에 채무의 내용이 바뀌어버린대요. 그렇죠. 왜? 원래 채무는 이게 사실은 이제 보기 문제 때문이잖아. 원래 채무는 뭐야? 이제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원래도 한 10년 전 유명했지만 이제 다시 유명해져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화성인 바이러스 나갔는데 이번에는 저도 이제 저기 오디오 스타 나가게 됐다고 칩시다. 제가 오디오 스타에 나가가지고 이제 방송 출연하려고 머리 손질하러 갔는데 갑자기 내 경쟁 강사가 내 예약을 막아서 머리를 손질을 못해서 방송 출연을 못했다. 그게 이지문이잖아. 복이잖아. 그럼 봐. 예약권자, 채권자. 나는 머리를 해야 돼. 얘는 머리를 해줘야 돼. 근데 얘가 머리를 못 해줬어. 그 원래 채무는 뭐야? 머리를 해주는 게 채무야.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채무가 바뀌는 거지. 됐어요? 바뀌었대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생김으로써 채무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으로 무세요. 머리는 이미 끝났어. 손해배상이네. 됐습니까? 이거야. 필기하세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구조 잡는 연습 뒤지게 해야 돼. 법률은 무조건 구조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뒤져. 진짜. 그럴 거면 애당초 모든 지문 구조 잡는 연습하세요. 다 구조도 그리세요. 제발 좀. 선생님 오래 걸려요. 그럴까봐 언론서에다가 제가 구조도 다 그려놨습니다. 베끼세요. 선생님 눈으로 보면 안 되나요? 그리세요. 여러분 손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 눈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이씨. 자 그럼 봐. 여기로 왔다. 29번. 자 문제 상황을 보면은 나는 머리 예약권자예요. 그리고 을은 채무자예요. 머리 해줘야 돼. 근데 병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방해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 선지. 자 내가 머리를 못 받는 머리 손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손해가 발생했죠. 이미 손해 발생했어요. 그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봐봐. 을의 과실이 있다. 일로 와봐. 을의 과실이 있다. 증명됐다를 바꿔서 표현한 것 같거든.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을의 과실이 있다라고 증명이 됐냐 안 됐냐인데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생긴다. 그리고 병은 고의였죠. 당연히 해도 손해배상 채무가 있죠. 됐어. 이렇게 1번 괜찮을 것 같고요. 과실이 있다. 피가 있다. 너가 채무 불이행 책임져라. 피가 있다. 손해배상 채무 져라. PS 구조로도 볼 수 있겠고. 2번 선지. 역시 고의과실. 고의가 있는 경우 문제가 있네요. 을과 병은
봐봐. 어쨌든 채무 있네요. 손해배상 채무. 여기도 봐봐. 채무는 원래 머리를 해줘야 되는 거였는데 채무불이행 책임 때문에 돈으로 배상하는 채무로 바뀌었죠. 이쪽으로 다시. 그래서 돈으로 배상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생겼네. 됐죠? 근데 봐. 뭐라 그랬어 아까? 그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서의 급부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 놈이라도 채무를 다 하면 급부 내용 동일해서 변제 소멸돼 버린다고. 소멸된다. 을이든 병이든 둘 중 하나의 누구라도 해도 어쨌든 채무는 소멸된다. 맞죠? 3호 산지.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어. 고의가 실 없다고 증명을 했어. 증명되지 않았어. 맞죠? 증명되지 않았어.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히 채무가 발생하죠. 어떤 채무? 채무 불이행 책임. 결과적으로 채무 내용은 머리를 손질해서 돈으로 배상해야 되는 채무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돈으로 배상하는 채무. 그리고 위에 나왔다시피 급부 내용 동일해. 그래서 누구라도 변제를 하면 사라진다. 급부 내용 동일해. 누구라도 변제하면 소멸된다. 주제구조 빡세게 잡으면 그냥 다 보이는 거 이렇게. 야,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야, 그럼 발췌도구로 되겠니? 발췌도구로 이해 가능하겠습니까? 눈으로 풀리겠어요? 내가 지금 눈으로 풀어주는 거야. 사실상. 주제구조를 빡세게 잡으세요. 그리고 구조를 빡세게 잡으세요. 그러면 보여. 4번 선지.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잠깐만. 이미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보세요. 지금 을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맞아. 근데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었나? 손해배상 채무였잖아, 병은. 맞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 생겼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채무가 생긴 거지. 맞아? 을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 때문에 을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거라고요. 머리 해주는 채무에서. 뒤섞어 놓은 거 보이죠? 당연히 정답이겠죠, 얘가. 주제구조 빡세게 안 잡잖아요. 이건 죽는 거야. 왜? 이미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는 법률적 용어를 갖다가 뒤섞어 놔버렸는데 풀리겠냐고요. 주제구조를 굉장히 빡세게 잡으셔야 돼. 다시 여기 필기 사진 쪽 올려주고 사진 쪽 올려주시고 필기 정리. 자, 어려웠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를 실력으로 푸는 애들이 전국 100등 수준이야. 전국 100등 수준의 사고를 따라잡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따라잡으면 전국 100등이지 뭐. 프리패스다야. 서울대 의대에서 보면 되겠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00등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거 최대한 따라가고 정리하면 이해도가 조금씩은 높아질 거고 당연도가 조금씩은 높아질 거고 숙련도, 체화, 적용, 인출 조금씩 괜찮아질 거고 그럼 여러분의 확률은 점점점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포기하고 싶을 뿐인 거지. 여러분 이 얘기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할게요. 오늘 수업은. 동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어요. 정의에 대한 실험인데 강아지 2마리 놓고요. 나무토막을 던져둔 다음에 나무토막을 물어오는 훈련을 시키고 나무토막을 물어오면 먹이를 하나 주는 나무토막을 물어오면 먹이를 하나를 주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랬다가 갑자기 잘했어. 얘를 1개 주고 얘를 0개 주고 얘를 갑자기 3개를 주잖아요. 그럼 얘가 눈이 터질 것 같이 뭔 상황이지? 라고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시 또 나무토막을 던지고 물어왔을 때 얘한테 먹이를 주고 얘한테 먹이를 안 주면 먹이를 하나를 주면 얘한테 먹이를 3개를 주면 얘가 먹이를 안 먹어요. 먹이를 거절해요. 똑같은 실험을 원숭이한테 해봤어요. 자, 원숭아 나무토막 가져오래. 갖고 왔어요. 먹이를 줬어요. 이 원숭이한테도 나무토막 갖고 와. 먹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있었겠지. 먹이 주고 받는 거를. 역시 세 번째쯤 됐을 때 얘한테 먹이를 3개 주고 얘를 안 주잖아. 얘가 뭐 하는 거지? 이랬다가 네 번째 나무 토막 던져서 얘한테 먹이를 하나 주고 얘한테 먹이를 3개 주면 얘가 나무 토막을 사람한테 던져버려. 이게 정의야. 여러분, 정의는 별게 없어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본능이에요. 개 원숭이도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좌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과연 정의롭고 공평할까요? 세상이 과연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는 걸까요? 선과 악은 무엇인 걸까요? 전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악이 옳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하게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인간이 선하기만 한 것인지, 세상에 아름답기만 한 것인지, 그럴 수는 있는지. 아니요, 저는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선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들이 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상도 있지만 현실 인식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이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다만 저는 제 마지막 욕심은 이상을 낮추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에 가기 위한 정확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이상은요, 굉장한 성찰과 고민의 끝에 구하세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 저는 서울대 의대 아니면 안 갈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야, 아무 의대 가도 의사 되는 거잖아. 근데 전 서울대 의대가 아니면 안 돼요. 뭔 소리지? 야, 간호사 되면 되잖아. 전 의사가 될래요. 사람을 구하고 싶다며. 간호사도 사람 구하잖아. 그렇기는 한데 저 의사가 될래요. 그러면 왜 오늘은 공부를 2시간밖에 안 했니? 10시간 동안 뭐 했니? 그건 모르겠고 전 의사가 될래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 얘기이기도 해요. 희한하게 20년 전쯤 이때쯤 저도 열심히 디아블로를 잡았어요. 왜 디아블로2는 또 20년 만에 또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제 또래 아저씨들이, 할배들이, 틀딱들이 디아블로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의 인생을, 제 인생이 다시, 여러분이 태어난 뒤로 저는 수능을 계속 쳐봤고요. 수능을 계속 가르쳐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만큼의 인생을 더 살았던 사람이에요. 살아보니 라떼는 나는 꼰대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해사해주고 싶은 얘기보다는 내 조카가 있었다면, 또는 내 자식이 있었다면, 또는 우리 고객님이니까, 또는 우리 제자니까, 또는 우리 자기 아들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능이 그나마 제일 정의로운 과정일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순간 사랑부터 정의롭지 못할 거예요. 감정부터 정의롭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수능 점수는 정의로울지 모르나 대학 입시 결과가 정의롭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집을 안 사놨던 이유만으로 벼락거지가 돼 있고요. 여러분 친구는 정말 무능한데 부모님이 물려줘서 집 한 채 샀다는 이유만으로 60억대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없애버리시든지. 근데 그건 안 될 일이고, 또는 여러분 선택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시지프스 영화 보니까 맨날 핵폭탄만 터뜨리더만. 안 들어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요. 근데 저라면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해보려고요. 핵폭탄 터뜨리기 전에 모든 걸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바꾸긴 힘들어도 나를 바꿀 수는 있잖아. 야, 세상을 바꾸는 게 쉽겠냐? 나를 바꾸는 게 쉽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대놓고 바뀌세요? 그러면 바뀌겠냐? 강화문 가가지고 청와대 내놓고 정치 똑바로 하라 그러면 정치 똑바로 해? 저 미친놈 뭐야? 끌어내 이렇게 되겠지. 대치동 유명하지 않은 학고 강사 세상의 울분을 표현하는 말해가지고 신문 구석대기 처박혀가지고. 나는 바뀔 수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은 못 바꿉니다. 세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꾸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는 거지.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 남은 4주 수업, 남은 4주 과정 정말 치열하게 해주시고,
혹시 까먹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티어는 한 장 파이널 정독부터 하는 루틴. 1티어는 그냥 원론서 조지세요. 2티어는 상상 푸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려면 안 해.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진짜 세 개 다 집중해. 어차피 이 시기에 뭐 새로운 공부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어차피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핵심이. 우리 1년 과정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가장 키 플레이어들이 가장 정보가치 높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계속 이거라도 해주세요. 이제 각자 여기서 버라이어티는 있을 수는 있겠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저게 뭐 원론서가 10번도 넘게 봐줬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복수할 수 있겠죠. 실전 연습이 더 중요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상상이 아니라 이감이나 뭐 기타 등등 풀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이게 다 돼가지고 EBS로 스스로 적용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제 시작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내가 봤을 때 한 절반은 대부분이라서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 절반 정도는 이걸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을 텐데, 걱정이 돼요. 카톡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바로 옆에 있을 순 없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카톡에서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그날까지는 저도 진짜 목숨 걸고 달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고, 진짜 아이폰을 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니 좀 넣어주면 안 되냐? 지문이지? 기술도 될 거야. 맨날 페이스 아이디가 안 돼. 한 달만 지나도 안 돼. 심각합니다, 지금. 그만큼 여러분의 성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들 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